첫 번째 기사 같이 보시죠.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국힘의원 모두 유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겨레는 모두 유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선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의원직은 유지했다라고 뽑았습니다. 그럼 경향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했다라고 뽑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 최창일 교수님, 이번 재판부의 판단 유죄가 방점인 겁니까? 의원직 유지가 방점인 겁니까? 점 어디다 찍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직 유지가 전 방점이라고 봐요. 의원직 유지가 유지시켜준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유죄라는 게 뭡니까? 유죄라는 얘기만 하면 일단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 피선거권을 박탈될 정도의 그건 아니야. 살려줄게. 이런 것 같아요. 재판부의 생각. 그래서 이제 경향, 한겨레, 조선의 그 관점이 다 방점이 다른 데 찍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이게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이제 야당이 소수였잖아요. 지금 현재 그 지금 한나라당 그 당시였는데 소수니까 소수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수가 의견을 못 하니까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패스트트랙. 네. 그건 최장 330일이면 일단 무조건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걸 막겠다고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다 막고 의안가 점령하고 바로 뭐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바로 들고 다 누워 있고 말이죠. 이거 엄청난 동물국회예요. 뭐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엄밀하게 뭐라면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 건데 지금 법원은 지금 그것도 5년, 6년 만에 2020년도 1월에 기소됐거든요. 5년 10개월 만에 한다고 한 게 전부 아주 교묘하게 특송무 집행방해는 형사법이니까 그거는 금고 이하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벌금 400만 원 이하로 하고 아주 재판부가 아주 그걸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점은 의원직 유지에 사실상 찍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살려줬다라고 나는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형량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길래 대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번에 나온 1심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고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사실 이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고요.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상실되는데 하나하나 좀 보죠. 나경원 의원, 첫 번째는 벌금 2천만 원, 금고가 아니죠. 벌금 400만 원, 500만 원 미만입니다. 송원석 의원, 벌금 1,000만 원, 네, 150만 원, 김정재 1,000만 원, 150, 윤한홍 600, 150, 이만희 700, 150, 이철규 400, 150이다. 모두 다 금고 이상이 나온 사람도 없고요. 국회법으로, 요 아래 줄이 국회법이다. 국회법으로 500만 원이 넘게 받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나경원 의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보시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을 해준 거 아니겠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 장고 끝 악수다. 나경원 봐주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분 다 좀 경강부회로 너무 끌어당겨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까 뭐 최 교수님께서 국회직 유지냐 국회의원직 유지냐 또 하나는 그
유죄냐? 유죄냐? 네. 그런데 저는 유죄의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의원 쪽에서 면책특권하고 저항권을 주장했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한 건 면책특권이다. 국민적인 저항권을 또 인정한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 일축했어요. 국회의원이 폭력인데 그건 면책특권이 될 수 없고 또 일반 국민들이 헌법상 침해를 받을 때 저항권이 있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폭력을 행사한 게 무슨 저항권이냐 일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꾸짖은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꼭 그렇게 국회의원직까지 배지까지 떼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장찬 그 법원장이 네. 재판관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좀 있다. 그때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그때 민주당하고 군소당하고 정의당이라 군소당하고 어떻게 보면 야합에 의해서 좀 더 논의할 거를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경원 이코를 빠루라고 대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쪽 해명은 경호처가 들고 있는 거를 뺏어가지고 이게 폭력에 대한 증거로 보여준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법원에서는 꼭 국회의원 배지까지 떼야 되느냐. 폭력은 엄히 경고해야 되지만 배지 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건이 난 지가 벌써 6년 7개월이 됐거든요. 벌써 선거가 몇 번 있었으니까 그쵸. 그동안에 뭐 국민 민심이 반영이 돼서 투표 결과에도 반영이 됐는데 지금 국회의원 끝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한데 지금 배지 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뭐 현실을 감안한 어떻게 보면 준열한 경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거는 유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다. 어쨌거나 폭력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냐.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해서 그래도 의원직 상실까지는 배지를 뗀다 말씀해서 듣는 분들은 배지 떼는 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그 의원직 상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원직 상실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외기 중에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 뭐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1심 판결이 나오는데 6년이 걸린 거거든요. 이게 1심에서 6년까지 걸릴 일이냐, 6년까지 걸리는 게 흔하냐라는 겁니다. 절대 흔하지 않고요. 그쵸. 예, 너무나 이례적이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에 뭐 어떤 사유로 해서 출석을 못한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다 받아준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이 잣대를 똑같이 본인한테 적용이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재판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형량도 선고가 되고 그리고 이런 기일도 이렇게 늦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뭐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재판 자체도 조금 이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다시피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은 또 좀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1심 결과가 나오는데 6년이 넘게 좀 걸렸죠. 근데 그 사이 동안 대선이 2번, 총선이 2번, 지방선거까지 있었다. 선거가 5번이나 치러졌다라는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1심이에요.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이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진우 의원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7,800억의 돈을 훔쳐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 만들어 가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반복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도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야당을 또다시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했는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검찰이 항소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을 2년이나 했거든요. 네. 구형량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어요. 주진우 의원 얘기는 이번에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했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냥 니들 지켜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권 참 너무합니다 해도. 이거 어떻게 여기다 또 연관시키냐고요. 스스로가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가 저도 어이가 없는 게 무슨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의원직 상실이 안 돼서 다행인데 아무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당시 어쨌든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가 과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반성은커녕 무슨 민주당 의회 독재, 무슨 의회 독재예요? 그게. 패스트트랙 제도 원래 있어요 거기에. 국회 선진화법에 있다고요. 그걸 한 건데 그걸 막은 거 아닙니까? 패트를 막은 거잖아요. 막으면 폭력으로 막은 거예요. 거기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들 의원직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법원의 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전인수 여기 얘기고 또 하나는 법원의 판단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잠깐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선과 지방선거 거치면서 다 국민의 판단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유죄 내리지만 질타하겠는데 의원직 괜찮아 이거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원들도 앞으로 폭력 좀 해도 그 의원직 유지하겠네. 뭐 그래 벌금 뭐 2천만 원 뭐 대단한 거 아니네. 뭐 물론 이제 저기 특수무 집행방해는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법상은 또 재판부가 알아서 왜 뭐 이하로 해주고 말이죠. 그냥 화자 까짓고 말이야.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진우 의원의 말도 이해가 안 가고 나경원 의원의 저 뻔뻔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뻔뻔한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또 하나 아까 잠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정치권 눈치를 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 오래 끄냐고요. 과거에도 윤미향 의원도 그랬고 너무 많아요. 이게 선거법 같은 경우 이건 선거법 국회법이지만 선거법은 아닙니다만 네.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 나도 다 소용없어요. 임기다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냐 안 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이럴 때 뭔가 좀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재판부가 또 정치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또 검찰은 또 이러다 정치권 눈치 또 볼 거야 아마. 지난번에 항소 포기해서 이번 또 포기해야지. 7,800억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 지금 그거 따지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네. 놔두더라도 전 참 재판부의 이 판시도 참 이해가 안 가다. 설시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조금만 더 말씀하시면 크게 화를 내실 뻔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요지는 그거죠. 아니 대장동 건이랑 이 건이랑 같은 건인데 그걸 또 여기로 갖고 오는 거야. 이 서로 다른 건인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윤 대표님 보시기엔 검찰이 항소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대장동 7,800억이 걸린 거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결국은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시금석이 있는 건데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소를. 왜냐하면 법원에서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뭐 폭력은 잘못됐지만 물론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저는 관련자들이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또 28일 날 국민의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10명이 또 판결이 그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구형이 예정돼 판결이 있죠. 또 나와요. 네. 그러면 여야가 좀 논의를 해서 좀 사과하고 항소 취하하고 이제는 절대 폭력은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자 해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국회가 그게 자정작용이 있을지. 근데 그때 폭력 해탁을 초래한 게 그 공수처법하고 네. 선거법 개정이잖아요. 공수처법이 그동안에 767억 예산을 써서요. 여태까지 6명 기소해서 2명 구속시키고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있으나 마나요. 또 선거법, 연동형 선거법 했는데 네. 그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위성정당 나오고 뭐 의원 꿔주게 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그 두 법이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항의하고 막은 거는 저는 열심히 한 건 잘했는데 다만 폭력이 그건 반성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좀 풀고 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이 항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항소를 안 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것도 같이 맞물려서 유야무야 좀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죠. 그건 또 별개죠. 이거는 정치인 국회의원
뭐 몇 명 다 네. 민주당하고 다 합해서 열 몇 명이 논의된 거고 이거는 7,800억은 성남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거는 특별법을 저는 만들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는 어떻게 되살릴 수 없어요.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재판을 다시 지금 손해배상 성남시에서 제기한 게 있어요. 네. 그 법이라도 다시 해가지고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된 거니까 다시 좀 저는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대장동은 대장동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때 왜 항소 안 하는 겁니까를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아니 피고인들 중에서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굳이 항소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번 1심 판결의 구형이 얼만큼 나왔었는데 그중에 얼만큼 인정이 된 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검찰 구형 나경원 2년, 송원석 10월 200만 원, 이정재 10개월 300만 원, 윤한홍, 이만희 다 지금 징역형이 나왔죠. 그리고 이철규 300만 원 이었었는데 이건 구형이죠. 검찰은 이렇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게 여기서 지금 뭐 2천만 원, 1,000만 원,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이경민 변호사님. 검찰의 항소 기준은 구형의 2분의 1 정도가 되면 보통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징역형이고 하나는 또 벌금형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를 반으로 봐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2천만 원이니까 4천을 구형했을 때 2천이 나왔으면 이제 그게 이제 2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금고형은 이제 벌금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1 이하로 보기에는 훨씬 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낮은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징역형 구형인데 벌금형 자체가 나왔다는 게 아주 이제 낮게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그런 기준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왔다면 네. 이 사건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대장동 사건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사건에서는 일부 무죄가 껴 있었거든요. 네. 무죄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소가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만 판단해서 그렇게 뭐 구형량이 뭐 2분의 1 이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네. 무죄가 이제 어느 정도 혐의가 몇 개 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하는 게 맞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항소 포기됐던 게 이례적인 게 아니냐라고 했던 거고. 근데 굳이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유죄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네. 검찰의 기준에서는 이 사건도 항소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것도 항소, 대장동도 항소, 다 항소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건은 최창일 교수님 짧게. 아니 이것도 항소를 안 한 말이죠. 네. 검찰이 정말로 정치고 눈치 보는 거예요. 음. 검찰이 무슨 정치적 뭐 균형을 맞추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법기관이. 사법과 정치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아까도 재판부 얘기가 저 재판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그러면 선고 이기면 다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윤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에서 법원이 너무 관여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정당 내부의 일.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정치에 너무 폭력이 많고 그래서 이걸 막자고 해서 2012년도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별칭으로 네. 국회법을 개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도 중요합니다. 절차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87년도에 그 민주화헌법을 이뤄낼 때 제9차 기원 때 그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을 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법원이 간단하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지금 이 사건도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항소를 안 한다? 그럼 그야말로 항소 포기한 것과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검찰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번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맞물려 들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당직자들에 대한 이 선고였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민주당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당시 함께 기소된 민주당 10명,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등 해서 28일 날 결심 공판입니다. 결심 공판이라 함은 검찰이 몇 년형을 내려주세요, 선고해 주세요라고 구형을 하는 날을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28일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뭐 낮게 혹은 더 높게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에 아무래도 비해서. 그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네. 민주당은 좀 방어하는 상태니까 폭력의 수준으로 볼 때 조금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시비는 굉장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재판을 그 민주당 재판은 남부지법 형사 11부에서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때 폭력 있을 때 2019년에 검찰 출신들 왜 싹 뺐냐. 백혜련 의원이라든지 검찰 출신도 가담 정도가 높은데 아예 기소도 안 됐다. 그리고 민주당 그때 지도부가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이철희 뭐 수석 부대표 이런 네. 분들이 지휘에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싹 뺐냐. 그리고 오히려 가담 정도가 낮은 저 박범계, 박주민 이 박씨들만 왜 기소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재판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소 제기 자체가 이번에 좀 막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판결이 나오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 시비는 당연히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8일 날 구형이 되는 요 날짜도 사실 의미심장한 게 어제 국민의힘 선고가 있었죠. 그리고 선고가 나고 항소를 할 거면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20일 날 선고가 났으니까 27일까지는 이미 다 이 항소 여부가 판단이 돼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민주당 쪽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얘기가 또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